여러분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교체할 때 이런 남겨진 기록들을 잘 지우고 있으십니까?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과 관공서들은 이런 정보를 제대로 지우고 있을까요? 오늘 현장 21은 여러분의 비밀이 거래되는 믿기 힘든 실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폐기됐어야 할 은행 현금 인출기 하드디스크가 시중에 팔렸습니다. 수거해서 폐기하기 직전에 그걸 빼돌려서 용산으로 다 넘깁니다. 경찰이 복원했던 하드디스크 5개에서 나온 거래 정보만 20만 건.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통된 하드디스크만 450개, 무려 2천만 건의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파일 자체는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 하나하나를 다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이제 개인정보들이 바로 확인되는 그런 상태였죠. 하드디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던 은행들은 뒤늦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직접 수거해서 그 하드디스크 폐기 업체까지 직접 운송해서 거기 폐기하는 것까지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중요한 정보들이 담긴 중고 하드디스크가 지워지지 않은 채 거래되고 있지는 않을까? 용산 중고품 거래상가를 찾아 매매할 때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완전히 지우는지 알아봤습니다. 와이핑을 하거나 그렇지 않겠죠? 그런 걸 안 하죠. 그렇게 되면은 제품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 안 하고요. 있는 그대로 팔아요. 또 다른 가게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스마트폰을 사고, 레드건 사고 그 정도까지. 와이핑 같은 건 안 하실 거죠? 다른 건 안 해요. 그다음에 안무는 이제 어떻게 지워도 어차피 뭐 보호하면 되는데. 물리적으로 파쇄하거나 의미 없는 숫자로 3번 이상 덮어 씌우는 이른바 와이핑으로 완전 포맷하거나 자기장으로 데이터를 지우는 디가우징을 하도록 구체적인 보안 지침도 마련돼 있습니다. 일주일 후 취재진은 이상진 교수팀을 다시 찾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대비 문서까지도 복구가 좀 됐죠. 공장 운영하는 내용들이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의 뭐 독성 실험한 결과, 그리고 그 실험 방법에 대한 대비 문서, 뭐 이런 것들 또는 영업 전략이라든지 인사 기록 카드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복구를 의뢰한 22개의 하드디스크 중 15개에서 정보가 복원됐습니다. 파일에 대한 목록은 지워졌다 치더라도 파일 콘텐츠를 인식을 해서 새로운 파일로 만들면은 예전에 있던 파일 내용을 다 알 수는 있습니다. 한 기업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하드디스크에서는 주요 문서들을 포함해 무려 7만 건이 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제 복구된 사례를 보면은 한 특정 기업의 공장 운영하는 사진과 같이 하는 방법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국이라든지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 공장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기술 유출 위험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타겟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보 유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개인들에게 피해까지도 입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드디스크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복원된 것으로 추정된 또 다른 기업. 의류 도매업을 하는 이 중소기업에 관해선 제품 원가와 도매가, 실적 분석 자료 등 3만 개가 넘는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이 회사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우리 컴퓨터를 없앨 때 이런 자료를 데이터를 다 없애고 없앴는데 어떻게 이게 살아있지? 이게 살아있 그냥 키니까 나와요? 야, 이거 진짜 환장. 이거 어떻게 이게 복원이 되지? 이거 다 직원분들 맞으신 거죠? 네, 맞아요.
지난해 말 회사 컴퓨터 교체 작업을 하면서 하드디스크를 폐기업자에게 파괴하라고 넘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많이 당황해했습니다. 야, 진짜 이거 어떠세요? 섬찟하네. 섬찟하죠. 예. 이거 진짜 신경 써야 되겠다, 우리 컴퓨터들. 모든 자료들 이거 이제는 모든 게 지금 다 컴퓨터로 다 되잖아요. 지난해 말 쇼핑몰 진출을 검토하면서 작성했던 비교적 최근 자료까지 복원됐습니다. 우리는 이거 다 자료를 다 없애고 폐기했다고 생각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원이 된다면은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지 않죠. 다른 경쟁업체한테 정보가 되고 유출되고 회사로서는 막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무섭다. 정말로. 고객 정보가 말도 못하게 중요한 그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데 그 해당 기업에서는 제대로 지웠는데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변명하는 식의 대책을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이 관행으로 이어져 왔고 이게 기업이 크게 제재받은 적이 없어요. 취재진은 신원 보호를 조건으로 관련 업자를 만나 중고 하드디스크가 빼돌려지는 속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그의 증언은 놀라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해진 폐기 방법으로 폐기를 하고 나면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되죠. 이거를 불용 제품으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은 돈 주고 사잖아요. 사니까 이익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관공서 담당자의 눈은 이렇게 피한다고 합니다. 그 담당자들 앞에서 어떤 폐기하는 거를 샘플을 앞에서 보여주거나 혹은 폐기를 조건으로 믿으니까 이런 어떤 상관례적인 어떤 관계성에서 일단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폐기 회사에서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폐기하면은 돈 주고 사왔는데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일반 PC에 비해서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폰이 개인정보라든가 또 업무 관련 정보가 더 많이 저장된다는 거죠. 특히나 요새는 스마트워크에서 그 활용 빈도가 자꾸 높아지니까 내가 이걸 지워야 되겠는데 그럼 쉽게 그 기능을 찾을 수 있게끔 제조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디지털 기기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는 이 정보를 수집한 기업과 정부의 안이한 인식도 있습니다. 취재진은 주로 해외 정부와 기업의 디지털 기록을 삭제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부나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기록 삭제를 처리하고 있을까? 미국 나사 같은 경우에는 7차의 와이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차만 해도 이제 끝나지만 아주 극히 높은 경우에는 7차 와이핑을 해서 완벽을 더해서 이제 제거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삭제된 기록도 본사가 회계감사 자료처럼 3년에서 5년 동안 보관을 합니다. 선진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의 모든 책임을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부나 기업에 엄격히 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까지 감독을 하는 게 그 서비스를 의뢰한 원청업체의 이제 책임 소재가 되는데 그게 북미나 유럽에서는 그게 아주 엄격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장비를 다 쓴 장비를 폐기 내지는 처분을 할 때 아직은 자산 매각의 개념으로 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지웠다 그런 거를 복원하면은 거의 100%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달라진 게 없지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의식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정부나 이것은 총체적 불감증입니다. 규정은 우리나라가 안 되는 게 없다시피 합니다. 다만 실효가 없이 왜 온라인상에서도 주민번호 입력을 안 하게 하겠다 그러고서 우리가 공인인증서 받을 때 또 입력해야 되고 아이핀이라는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받을 때 또 입력해야 되고 그게 뭡니까? 그 입력을 아예 없애야죠.